오늘 법사위가 지금 예정돼 있고 아직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난타전 앞서서 봤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불출석 문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슈가 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한 비판을 거듭하는 끝에 지난번 법사위가 파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안 났을까요? 열이 다 치료가 됐을까요? 오늘은 이용구 차관이 법사위에 참석을 할까요? 야당에서는 법사위만 나오면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묻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도 지난번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제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잠시 후에 시작되면 영상으로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판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733자의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판사들은 7개 발언을 콕 집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사과문을 상세히 뜯어가며 비판한 익명글이 법원에서 돌고 있다고 해요. 자, 그중에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익명의 비판글은 심려를 일으킬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유체 이탈이냐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고 쓴 대목에 대해서는 여당이 탄핵한다고 설쳐돼서 사직서 못 받다고 해놓고선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는 익명의 비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넘어가려 한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녹음 파일에서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이다라고 익명의 비판글이 있는 상황.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하겠다라는 약속과 관련돼서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좋은 재판 물러나서 초심대로 인권법 연구에 두목이나 하라라는 비판의 글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판사들의 익명 글이 심상치는 않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문과 그에 대한 판사들의 익명 반응이군요.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개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관된 비판의 어떤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어디 인권법 학계 두목이나 하라 이런 건 좀 자극적으로 인명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보여서 한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 무조건 법원 내부에서 다 전체적인 의견이 사퇴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법원이라든가 법조계 자체가 보수적인 어떤 정치색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동안의 기득권을 누렸던 부분이 많이 조금 규제로서 강화되거나 또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맞물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차치하더라도 거짓말은 사과해야 마땅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 아니다, 사퇴만이 답이다, 이거는 국민들 각자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침묵하다가 갑자기 입장문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뭔지요?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거짓말과 부주의는 명백히 다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익명의 비판글이 달린 겁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익명의 판사들은 정치적 고려는 본인의 입으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녹취록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 대목, 방금 들었던 그 대목, 노란 글씨의 그 대목,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치적인 영향과 대목도 나는 살펴야 한다. 라고 김 대법원장이 밝혔는데, 자, 이게 정치적 고려가 아니다. 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 대법원장 주장의 근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 대법원장의 그 사과문, 입장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답변을 부주의한 답변이었다. 사실 지난 4일 날 처음 사과했을 때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주의한 답변으로 바뀌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결국 사표를 이제 수리하지 않았는데 그때 법과 규정을 따랐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표현을 쓰죠. 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대화 속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면 탄핵 얘기가 한 5번 나오고 국회 얘기가 한 번 나오고 정치 얘기가 한 2번 나오고 국회 얘기가 한 번 나오고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과연 이 거짓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한 건데 지난 4일 날은 기자들 만나서 그냥 구두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 안에 거짓말에 대한 해명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저 법적 규정을 염두에 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혀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거죠. 실제 이미 법원 행정처도 국회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혹은 수리하지 않는 게 법적 규정상 어떠냐고 질문했을 때 법원 행정처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답변을 했을 뿐이지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입장문에서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규정상 이러이러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게 맞았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만 설명하면 과연 이것이 설명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결국 거짓말을 사과하면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마지막으로 좀 진솔하게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거 아니냐.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탄핵 얘기는 없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입장문을 냈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록에는 본인의 목소리로 정치적인 고려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는데 박정화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자, 뭘까요? 이거? 거짓말에 의한 사과 논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퇴 논란에 대한 그 대응마저도 저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730자에 가까운 사과문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각종 익명글 등을 통해서 7가지의 거짓말이 또다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 건을 정리하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사과문을 내서 이 사안을 수습하자라는 내부의 생각은 있었을 텐데 그걸 진심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저렇게 733자의 사과문 띡 내고 말 게 아니라 무슨 각종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 앞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 출석해서 진심 어린 본인의 심경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733자의 사과문 뜩 내고 오며 가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길에 여러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글쎄요, 대법원장이 무슨 구름 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는 저런 식으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사과를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있었는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에 따르면 전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비판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답변에 좀 부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윤태호 실장님 그겁니까? 정말 부주의한 그냥 상황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던 상황인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주의한 답변이라는 게 왜 그 임성근 판사가 그때 면담했을 때 뭐 탄핵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적 없다 하니까 녹취록을 들이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니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9개월 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을 잘못했다는 건데 그것은 계속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각자가 이제 보는 데 대한 이제 판단인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두루두루 살피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럴수록 좀 뭔가 어디 기대 구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확 몰아가지고 갈 것인가 그 두 가지인 건데 전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